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훈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특강 36회일 거예요. 36회 재판 청구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지문인데 277번부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 이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나 재심 같은 것은 입법 형성권이 넓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 판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 청구권 공부할 때 사법보좌관 판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가 있지만 결국 법관에 의해서 의의가 있으면 법관에 의한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헌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바로 보이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 맞고, 4번은 아까 언급했듯이 재심제도와랑 관련돼서는 입법자 형성권이 넓기 때문에 축소된다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8번을 한번 보죠. 278번은 여러분들 바로 위헌 키워드가 보이죠?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맞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 제시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그 다음에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용자인 변호인이 헌법소원 사건을 할 때, 국선 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할 때 녹음 기록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 즉 27조는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판례가 섞여져 있는 판례인데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섞어놓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미쳤으니까 나 정신병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합헌 판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79번을 한번 읽어보죠. 재판을 받을 권리 27조는 이런 모든 재판을 다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고,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재판이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주의해야 될 조문인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은 합헌 판례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겠다. 280번.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 청구권은 법관한테 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청구권에 포함될 필요도 없고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은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렇게 나오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니까 탐구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인데요. 우리가 이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친족들이 보복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합헌 키워드인데, 피고인을 위험할 때는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각종 시험에서 틈틈이 출제가 됐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합헌 키워드가 보인다. 현역병인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례인데 한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1번. 넘어갈 뻔했네. 밑에 있네요. 자, 우리 재판 청구권은 1번 보시면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맞고,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상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때 맞고, 3번인데 많이 나오는 시험 지문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구성원을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법원의 재판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재판 청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4번까지 맞아보죠. 자,
우리 요즘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 이지 27조인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우리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282번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2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고 3번도 자 상고심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읽었던 대법원 재판이죠. 이 대법원 재판을 반드시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기본권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법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3번으로 넘어가죠. 자, 1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위헌 키워드죠. 형사보상 청구는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금액만 주고 야 이걸로 끝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불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형사보상 청구권도 침해가 되고 재판 청구권도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2번도 위헌 판례이죠.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헌법에 위반이 되죠. 그래서 유사 판례로 어떤 판례도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제기기간 항고 제기기간 3일도 똑같이 헌법에 위반이 되죠. 헌법 불합치인데 불합치. 그래서 지금 며칠로 돼 있다? 7일로 돼 있다. 이렇게 맞는 질문이고 3번인데요. 우리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판결 절차도 빨리 돼야 되고 집행 절차도 빨리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돈을 받는 게 중요한 절차라 그랬죠? 그래서 네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결국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더 빠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 절차에 비해서 신속성이 더욱 요청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인데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알려드렸죠. 우리가 뭐 수용 그 다음에 뭐 환매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10년 기간 제한 판례 이외에는 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법에서는 깊게 들어가면은 이 토지 수용을 할 때 우리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혹은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네, 재판 청구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인데 합헌 판례 우리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변호사 보수. 그래서 민사소송 함부로 걸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 니은인데요.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을 때 재심 청구가 일종의 행정심판이 되겠죠. 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가 의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재심 청구가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판례들은 대부분 합헌이라 그랬습니다. 지방세 이의 처분 빼고는 그랬을 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배웠던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디귿인데요. 자, 여러분들 수용자가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위해서 그 교도소 안에 있지만 그 교도소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법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출정이라고 하는데 이 출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돈이 들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을 나라에서 굳이 대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출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출정 비용을 안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괘씸하니까 그 당일 재판날에 출정을 제한했죠. 근데 여러분들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일단 내보내주고 나중에 뭐 일을 시켜가지고 갚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왜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판례인데 우리 수형자도 이렇게 재판 청구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도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그랬을 때 리을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옳은 걸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 마지막 문제이군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 헌법 규정이죠. 재판의 점심 절차에서 행정심판이 한다. 이게 행정심판 전치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니은은 맞는 헌법 조문이고 디귿도 맞는 헌법 조문이고 전체적으로 쭉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문의 규정이 없다. 맞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27조에 의해서 함께 부장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미음인데요. 국민이 재판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법원조직법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입법자에 대한 재판 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막상 보면은 틀린 지문이 없었네요. 그래서 똑바르게 맞춘 다음에 없음이 답이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촬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일이 많았어 가지고 좀 뜸했지만 앞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한 좀 여유를 둬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열심히 촬영하다 보면 2월 중순에는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커리큘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